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코리아 서킷이고요. 네. 21,250원에 25%입니다. 아, 21,250원이면 요거 혹시 8월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거 저기 막 추천들을 하시길래 샀어요. 아, 이 코리아 서키트가 뭐 이거 기판업체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이 종목이 정말 잘 갔던 종목인데 그 지난 3월쯤에 고점 찍고 나서 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갈 타이밍이다 싶으셔서 들어오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주가 좀 내려오니까 걱정이 좀 되시죠? 뭐 안 좋은 기사들이 막 뜨니까요. 아, 이거 뭐 종목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리아 서키트 어떤 점을 여쭤볼까요? 아니 뭐 대덕전자하고 뭐 심택하고 네. 뭐 좋다고 뭐 신문에 막 떠들더니 뭐 또 뭐 저기 가인 증설이라고 하면서 또 예. 뜨더라고요. 뭐 어느 장단에 뭐 여기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또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살펴드릴게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심택이나 대덕전자 그리고 이 코리아 서키트까지 해서 기판업체들 평가는 굉장히 좋기도 한데 주가가 갑자기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려온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지 다시 솟구칠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코리아 서키트 뭐 혹시 문제는 없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준현 운영자과 함께 코리아 서키트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자, 운영자님,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주목하셨던 종목인데 훅 빠지더니 여기서 잘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적은 잘 나오고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뭐 기판 종목들 초기에 움직일 때 네. 신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만 제가 추천하지 않고 해성 DSC를 중심으로 해서 이수페타시스라든가 관련 정보들 기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고 코리아 서킷은 제가 아마 17,500원대 한번 추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34,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21,000원대인데 그렇게 높게 산 건 아닌데 네. 좀 안타깝죠, 지금에서요. 이게 주가가, 이게 나쁘게 본 사람은 이 종목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시청자님이 부정적으로 본 것 자체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얘기하니까. 그런 거겠죠. 이 종목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모멘텀이 안 좋기 때문에. IT가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못 가고, 한인스도 못 가고.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간자 기판 쪽에서도 이제 가장 요즘, 작년도부터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진 이유 자체가 FC BGA 기판을 중심으로 하는 FC CSP라든가 관련된 기판 사업 자체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기업들 삼성 전기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코리아 스케이트도 그렇고 대덕전자라든가 네.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투자를 많이 했는 상태에다가 최근에 이제 IT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실적 피크 이슈까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기판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아직은 전망치로 본다 한다면 실적 자체는 피크아웃은 아니에요.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전망이고 다른 여타 기판 회사들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해성 DSC라든가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전망치로 따지면 올해 3분기, 4분기도 2분기도 더 좋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다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IT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전방사나 세트 업체들이 안 좋으니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가전이라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본래 자체는 이제 HDI라고 스마트폰용의 주 기판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도 예사가 실적이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진 이유 자체가 기판 쪽 자체는 여전히 HDI 기판 자체는 스마트폰 기판 쪽이거든요. 그쪽은 지금 스마트폰 판매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PC를 중심으로 한 여타 네트워크 기판 쪽에서는 괜찮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성장을 이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인터플렉스도 지금 올해 근래 들어서 최대 실적이거든요. 오늘 네. 인터플렉스는 아마 주가가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코리아 서킷가 지분 약 아마 31%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코리아 서킷가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500이고 내년도 2천억입니다. 즉 2년이면 이 회사의 그 현재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돈을 본다는 거죠. 네. 그만큼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2년이면 원금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좀 싸다. 시적 전망. 그만큼 주가 자체는 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주가는 어떠냐? 다만 지금 주가 시장 자체가 실적이 좋아도 모멘텀이 안 좋으면 못 가는 장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을 제가 사라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다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네.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거 살 게 없어요. 정말 IT 쪽에 산다 더 한다면. 나은 정보 찾기는 네. 어렵죠. 그래서 IT 쪽이 돌아선다 한다면 삼성전자 10% 올라갈 때 이 종목은 30% 갑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10% 올라갈 때 이 종목 20% 30% 올라갑니다. 예, 그런 쪽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일단 차트를 보시다시피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17,000원대가 저점이에요. 네. 여기를 돌파하면서 아마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아마 이때 가장 먼저 심택을 언급했었고, 그 다음에 주가 뜨고 난 다음에 제가 이수페타시스라고 코리아 서킷 언급했다가 17,000원대거든요.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선이 17,000원대입니다. 17,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요. 당장은 주가가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쪽이 우리 청약 매수한 가격대에 딱 21,000원이에요. 주봉상으로 딱 걸린 선입니다. 최근에 고점이 7월 말 정도 형성됐던 8월 초에 21,650원이거든요. 이 선입니다. 이게 이종 종합주가 지수가 예컨대 2,560이라든가 그 정도, 2,500포인트 정도, 30에서 50포인트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21,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이 25%인데 5% 정도는 약간 추가 매수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손절할 건 없습니다. 워낙 펀드만 잘 탄탄한 회사고, 또 회사가 대주주가 영풍이지 않습니까? 뭐 전혀 걱정할 거 없는 거죠. 당분간 이거는 17,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사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주가 흐름 자체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1월 달 정도 가야지. IT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한 3월 달 정도 가야지 약간 시장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17,000원과 21,000원 정도 사이에 등락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3월 달 이후에서는 충분히 25,000원 이상까지도 시장이 형성되면 가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달님, 코리아 서킷 지금 당장은 그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업황도 그렇고 받쳐주기 못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신다면 내년 1월에서 3월 요 정도가 지나가면요, 25,000원, 26,000원 이렇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유를 해 나가시면 내년 상반기쯤에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수익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코리아 서킷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던 기판업체죠. 코리아 서킷 살펴드렸고요.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엠보스님의 고민이고요. 루트로닉 19,000원을 10% 갖고 계신데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루트로닉 미용 의료기기 업체죠.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한 흐름 보여줬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000원인데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야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인 21,000원대까지만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흐름이 어떨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우리 미용 의료기기 제품들이 해외에서 매출이 좀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 보시는지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닉 문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종가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10% 정도. 저는 일단은 이 산업군 자체를 접근을 했을 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처음에 이제 리오프닝이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좀 과대하게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루트로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지금 앞으로의 기대감과 실적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저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지금 추세선을 한번 이탈을 이탈을 하긴 했지만 여기 추세선을 좀 지켜주는 이 두 구간을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추세선 안에 가둬지는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은 판관비가 문제입니다. 판매관리비 쪽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쪽에 좀 나가야 되는 그런 돈들이 존재한다고 지금 나와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지표들은 이제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2분기 때는 저는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테틱 의료기기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특허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그런 피부 미용 쪽에 그런 보복 소비가 이어지면서 지금 시대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 의료 기기 쪽은 특히나 이 코로나 때 마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밸류가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마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없을 뿐더러 이 소형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마진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종업계에 비해서 PER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 루트로닉은 지금 시가총액 대략 5천억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분기가 지날수록 점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연간으로 본다면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 영업이익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매출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루트로닉은 지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외인들이 연속해서 지금 거의 8거래일 연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목표가는 지금 추세선 상단 부분인 한 22,000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추세가 좀 무너지려고 한다. 17,000원 라인이 무너지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비중을 덜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루트로닉은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실적과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로닉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목표 주가를 22,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손실 없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래쪽 방향도 염두에 두긴 해야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17,000원 정도를 벗어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엠버스님의 루트로닉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우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쾌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김쾌남님의 진단 신청입니다. 남해화학에 관해서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1,250원에 비중 20%입니다. 비료 가격 상승과 태풍 관련주로 투자했는데 한없이 내려오네요. 목표 가격과 추가 매수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준영 운용형님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남해화학 복합 비료 관련주죠. 오늘 장 초반에 재복구 관련주로 좀 상승 흐름을 띠고 있었는데요. 오늘 시가는 1,500원 정도에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1,100원 정도의 4%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생각보다는 오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한반도가 이 흰남노의 영향권에 벗어나면서 태풍 수혜주로 꼽히던 재복구주가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 관련 여부와 또 목표 가격
좀 문의를 주셨는데 박준영 운영위원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태풍 관련 재료를 보고 산 것 같은데 그걸 사셨으면 최소한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거죠.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관련 종목들이 태풍 이슈가 지난주 제가 알 기억으로는 수요일부터인가 저도 그때 봤거든요. 네. 그때 저도 시간 외에 인선 ENT라든가 코엔텍이라든가 좀 사볼까 그런 유혹을 좀 느꼈어요. 그때 그때 사셔가지고 최소한 월요일 날에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정말로 아주 초보자거든요. 예, 초보자다. 그 테마를 보고 사셨으면 예. 늦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쓰레기 폐기물 관련 종목, 코엔텍, 인센 ENT, YNT 다 떨어졌고, 비료 관련 종목도 보니까 남해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비라든가 효성 OMB 종목들이 다 5% 이상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잘못 투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비료 관련 종목이 차트 보시다시피 좀 장대 4월 달에 지금 남해약 같은 게 17,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세력들이 해먹었고요. 또 작년도 11월 달에도 주가 급등했던 종목이라 해먹었던 종목이라 잠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이나 비슷한 위치까지 다 치고 올라갔다 빠졌어요. 예,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테마 종목들은 나오면 그때 종목들이 어느 의미 있게 상승을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비료 관련 종목이 태풍 관련 수혜준지 저는 좀 믿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 부모님이 농사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태풍 와가지고 물난리 나가지고 비료를 많이 뿌린다.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억지로 엮인 느낌이 좀 있어요. 농약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농약은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약은 약간 수혜주 쪽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쓰레기 폐기물을 가는 종목들은 수혜주거든요. 인센 ENT라든가 YNT나 종목들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비료 관련 종목들은 관련이 있는가?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깐 움직였겠죠.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늦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단기 이슈로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펀드멘탈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비료 가격 인상 때문에 실적도 얘기를 했어요. 실적 예사 보게 되게 되면 올해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비료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아마 수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저는 이제 비료 관련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펀드멘탈 측면 유니드라는 주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 관련 가성 칼륨을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실적도 대폭적으로 좋거든요. 가성 칼륨 가격도 지금 거의 신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니드를 좀 관심 있게 뭐 비료 관련 사신 분들 펀드멘탈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유니드를 보니까 그런 가성 칼륨 가격 상승 자체 걸로 제품 비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실적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해약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님이 분석하듯이 실적을 보게 되면 비료 관련 종목들은 계절적인 실적 변화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게 1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비료 남해약 같은 경우 농협을 통해서 비료 가격이 산정이 좀 돼가지고 상반기 때 다 나갑니다. 봄에.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실적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1월 달 실적을 비교를 할 때는 작년도 1월 달 실적과 1분기 실적과 비교해야 되겠죠. 1월 달이 아니라 1분기. 작년도 1분기 때 아마 남해학이 그 영업이익이 아마 6, 70억 정도밖에 안 났을 건데 이번에는 200억이 넘게 나왔어요. 네. 또 2분기도 그렇게 성수기가 아닌데 2분기 때도 아마 2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죠. 예, 실적은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대신 예산은 또 3분기 때 작년 같은 게 적자입니다. 네. 또 4분기 때 약간 좋고, 그렇게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 기준에서 한 6, 700억 정도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연간 영업이 200억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예. 2배, 3배 정도는 작년도 실적이 좋습니다. 네. 이거 자체는 이제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면 돼요. 그래서 남해약은 일단은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는데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 근데 하방은 지지가 된다. 이게 펀드멘탈 이슈로 상반기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지만 또 실적도 따라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데, 재료가 이미 테마로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등락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전략은 일단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니까 보유하시고, 네. 대신 최근에 고점 돌파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10,000원대 아래로 잠깐 이탈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네. 예사가 최근에 보니까 7월달 이후에 저점이 9,000원이지 않습니까? 만약 시장이 안 좋으면 제가 9,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이 11,000원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종목 매매한다 한다면 9,500원대 매매하셔가지고 17,800원 정도 매도하는 전략. 우리 시청자님이 1,250원 뭐 높게 사지 않으셨어요. 오늘 사셨는지 엊그제 사가지고 못 팔으셨는지. 일단은 11,000원 정도에서 일단 좀 팔고 나와셔야 됩니다. 다른 거 이 종목 안 팔면
다른 거 올라갈 때 반등 나올 때 이 종목 못 갑니다. 네. 예, 그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17,8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해화학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그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딱히 끌어올릴 요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길게 두고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 부근까지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는 지체하지 말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해화학 살펴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한 진단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쾌남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종목 진단 유튜브에서 2개 연속으로 좀 살펴드렸고 다음 종목은요.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미투젠요. 미투젠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예, 22,700원에 20%입니다. 22,700원에 20%요. 예, 예. 그럼 요거 올해 초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이에. 작년 하반기에요. 예, 그래서 예. 처음에 15% 들어갔다가 네. 좀 더 주가 괴리감에서 좀 올해 좀 안 좋았어. 저 5%를 그 추가 매수를 해서 낙하한 거거든요. 네. 예. 미투젠 사실 상장하고 처음 해만 해도 뭐 36,000원 뭐 이렇게 많이 갔던 종목인데 그 뒤로 계속 쭉 내려와서 주가 흐름이 참 부진합니다. 현재 주가가 그래도 저점 딛고 좀 올라와서 18,000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아직 매수 가격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투젠 게임 회사인데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 배당 성향도 있고 해서 좀 실수도 보고 들어갔는데 예. 이거 뭐 중장기로 좀 보고 가져가는데 이 시장성 변동성이 강해서 네. 이거 뭐 더 이상 추가 매수하기도 좀 그렇고 견디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또 그래도 손절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좀 뭐 시간이 여유는 있는데 계속 될지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예. 손절을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길게 보시기는 한 종목이었지만 시장도 참 어지러운 상황 속에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도 과연 괜찮은 종목일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투젠 앞으로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지를 봐드릴게요. 예예. 예.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미투젠 일단 뭐 배당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길게 끌고 가실 생각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이거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의문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의구점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게임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즉 다 개별적으로 실적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큰 재료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게임 업종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미투젠을 제가 성장 동력을 좋게 보고 있는 거는 P2E 쪽으로 지금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P2E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이런 이 시장은 결국에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 자극적인 부분이 뭔가 놀면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쪽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P2E NFT 쪽으로 수급이 한때 강하게 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잠잠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미투젠은 최근에 지금 상장 이후에 거의 오랜만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자,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것이 한번 주포의 의도이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의 아니면 심리이든지 간에 만약에 주포의 의도라면 이게 다시 추세를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거인 것이 지금 이 미투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들 포켓 배틀즈라는 P2E 게임이 어떤 사이트에서 1등을 했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연도 초 같은 경우에 100억 원 규모의 4사주 취득까지 지금 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매집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가 배당률도 8% 이상 책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이런 시장에서 잘 펼쳐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슬롯 관련한 캐주얼 게임에서는 거의 매분기 200억에서 250억 정도 가시화되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임 업체들은 그런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미투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가시화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도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렸을 때 시가총액 3천억 미만의 기업 중에 이런 가이던스가 존재하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눈여겨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미투젠도 하나에 포함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 게임이 보통 이제 슬롯, 쉽게 말해서 카지노 게임입니다. 카지노 네. 게임인데 보통 그렇죠. 이 카지노 게임이라는 게 참 단순하기 때문에 유저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는 있어요. 사용자를 획득하는데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게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하게 된다면 유지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시간 이렇게 후딱 가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저 획득비가 크긴 하지만 고정 회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저들을 오래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떠나서 저는 P2E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은 네. 나중에 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였나요? 그거와 유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켓 배틀즈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저는 나중에 게임 산업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이미 되었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미투제는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면 상승 추세로 분명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700원이 매수 단가이신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평단가에서 물량을 좀 덜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25,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투젠 시청자님, 25,000원 이상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결론적으로 내주셨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수익권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미투젠 살펴드렸고요. 아무쪼록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미투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 종목 진단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종이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모트렉스 살펴볼게요. 자, 모트렉스 자율주행으로 엮여서 많이 좀 거론되는 종목이죠. 12,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5% 제법 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매수하신 것보다는 좀 비중을 늘려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모트렉스가요, 지난 6월쯤이죠, 정말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단기간에 2배가 넘게 올랐다가 그 상승의 또 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13,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12,200원 그 매수하신 가격이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그보다는 조금 높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자님, 모트렉스에 한번 굉장히 강한 기세를 뿜어줬다가 쉬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거 제가 주가 급등할 때 한번 특징 종목으로 이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거예요. 예, 기억이 나고 저도 이거 왜냐하면 제가 올해 연초에 1월달에 저도 관심 가였던 주식이거든요. 네. 실전에서 매매를 해봤던 주식이라 그대로 하도 좀 급등하길래 예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등할 때 일단은 예사가 본래 연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6,000원짜리 주식이었고요. 네. 그 당시 액면가가 100원이었습니다. 예사가 이제 액면 병합을 했어요. 네. 100원짜리 주식을 500원으로 병합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액면 분할을 했으면 했지 그렇죠. 병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할 얘기는 종종 듣는데 병합 얘기 잘 못 듣거든요. 100원짜리를 500원으로 병합을 해가지고 또 예사가 무상증자를 또 그 시점에서 또 200%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아하. 그 영향이 겹치면서 6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던 쪽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때 폭등이죠.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예. 무상증자 받고 난데 권략되는 날 무조건 네.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고점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때 아마 특징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연초 수준이에요. 네. 제가 저도 매매했던 가격입니다. 6,000원대. 이게 보니까 액면병합 5배 올라갔고 무상증자 200원 있으니까 지금 거의 4만 원짜리니까
곱하기 5로 나누게 되게 되면 딱 보니까 이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앞서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 재료를 움직이는 쪽이고 또 이 회사가 실적에 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특장차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이게 건설 중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로봇으로 돼 있는데 예. 특장차 관련 건설 중장비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연결로 반영이 좀 되는데 거의 지분이 100%니까 한 회사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전진 로봇 자체가.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이 어떤 쪽이냐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기계 간의 어떤 자율 소통할 수 있는 역할. 요즘 뭐 세단 차를 보게 되게 되면 네. 화면에 그 어떤 몇 킬로 다 어디 방향가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런 쪽과 관련된 차량 내부와 관련된 이쪽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대차의 대부분 다 해외 법인 쪽에 다 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기업 쪽에 나가 있으면서 거의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충분히 기술적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자율주행 시대에 충분히 회사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따라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거든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350억인데 네. 올해 한 400억이 넘어갈 것 같고 단기 수익도 거의 380억, 400억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은 PER 기준에서 10배 미만입니다. 그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성장성을 감안하면 주가는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때 이제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게는 과다하게 분출한 거거든요. 무상제 200%라든가 이런 거 재료가 반영이 좀 되면서 여기는 올릴 것 같은데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단기전에 워낙 시세가 많기 때문에 큰 수익의 기회는 없겠지만은 네.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원만하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일단 목표 주가는 아마 16,800원, 17,000원 정도까지 좀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 종목이 강하게 14,000원 이상을 튕겨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16,8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2,000원대가 거의 지지니까 14,000원 사이에 등락 구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4,000원 보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안 빠졌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16,800원, 1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17,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모트렉스 살펴드렸고요. 오늘 뭐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을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밤 11시에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 90%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분에 그런 경기를 반영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내일 같은 네. 경우에 지금 7월 무역수지 미국의 7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8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중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런 가격을 지금 지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이런 민감도에 따라서 지금 아시아 증시라든지 아니면 유럽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가는 지금 7월 이후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은 보이고 있지만 그 이외에 지금 이런 산업의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트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일에 마찬가지로 이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 때 한번 그 연설에 일한 여파로 인해서 단기적인 그런 급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8일에 있을 그런 연설도 한번 방향성 한번 체크를 해서 잘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석 전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떤 종목들을 추석 이후에 한번 매매를 해볼까 매집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어서 관심 섹터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엔터 방산 2차전지 쪽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 의류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박준현 운용력께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운용력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뭐 내일은 이제 추석 명절 하루 이틀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뭐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이 맞아요. 추석 연휴 전날 그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을 거의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매수한 것들 오늘 다시 매도를 해서 최근에 한 5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에서 한 6조 한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만기 때까지 주가를 안 끌어올린다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래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최저치예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5조 2천억, 코스닥도 5조 한 1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영향이냐면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어제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왔는데 4일 동안 연휴 기간 동안에 앞뒤 그 신용 물량이 4일 동안 걸렸던 물량들이 거래량이 안 되면 네. 앞뒤 출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유의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해외적인 이슈보다는 국내 쪽의 수급 이슈가 중요할 것 같다. 남은 이틀 동안. 네. 그래서 좀 버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추가 하락은 파월 쇼크로 인한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은 명절 이후에 미국 CPI 발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 내일이라든가 모레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지켜보시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무리하게 또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켜보고 명절 이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관심은 여전히 그래도 제한적인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률 중심의 이슈라든 수반된 종목들 중심으로 제한적인 종목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매매를 한다면 그래서 관심 쪽은 자동차와 그다음에 의류 쪽, 그다음에 종합상사,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의료기기 꾸준하게 제가 얘기했던 그들 섹터에서 선별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명절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장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